네, 오늘 장선 전략 시간입니다.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걸까요? 국내 증시 어제 극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부분들 체크해보면서 오늘 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코스피도 다시 7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5%나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일단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빠르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여전히 현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예, 뭐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이 그 내우 외환에서 이제 내우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북한 리스크가 일단 뭐 수면 밑으로 내려갔죠.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어제 뭐 국내 시장이 뭐 다른 뭐 증시에 비해서 뭐 상대적으로 좀 급등을 했고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었던 뭐 코스닥 시장이 뭐 5%가 넘는 이제 급반등의 흐름으로 좀 진행이 이제 되었던 부분들인데 뭐 역시 지금 현재 중심은 뭐 대북 리스크라기보다는 중국발 어떤 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어떤 주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뭐 해소가 되지 않거나 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시장 반등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뭐 속된 말로 그동안 뭐 중국 증시가 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동안 선진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동안 우리 증시가 얼마만큼 상승을 했었던 것인가. 따라서 최근 중국발 중국발 그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에서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뭐 우리 시장하고 또 대만 증시가 뭐 강한 반등을 주었었지만은 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그리고 어제 뭐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떤 그 급락의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그 선진국 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 증시가 못 올랐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하향 어떤 평준화되면서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수가 지금 현재 뭐 1800선대 근처까지 내려오다 보니까는 항상 이제 그 시장이 바닥을 찍을 때 나오는 얘기가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우리 뭐 한국 증시 PBR이 뭐 1배 뭐 미만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심리가 좀 완화되면서 또 특히 주식형 그 주식형 펀드 쪽으로 또 자금 유입이 들어오면서 수급 부분들, 유동성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보강되는 효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안정되겠지만 안정화되는 속에서 이러한 뭐 대외적인 어떤 변수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이제 커지는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뭐 점차적으로 뭐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기보다는 좀 안정화되는 쪽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크지만 점차적으로 안정권으로 접어들 것으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로 인해서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이제 통과하면서 8% 가까운 강세를 시현했는데요. 대규모 투자설도 이제 주가에 불을 붙여줄 수 있을까요? 뭐 향후 10년간 뭐 설비 투자에 뭐 45조, 46조 원 갖다 투자를 한다. 근데 사실 뭐 투자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투자 심리를 갖다 개선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투자에 따른 결과를 갖다가 얻기까지는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뭐 투자 심리를 호전시켜주는 정도의 어떤 효과는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움직임하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거의 뭐 비슷한 어떤 고점과 더 최근의 흐름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디램 업황, 특히 반도체 디램 가격의 추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뭐 그 부분에 절대적인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워낙에 뭐 주가가 지금 5만 원에서 3만 원 근처까지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흐름은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투자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걸 가시화시켜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당분간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위원님? 네. 뭐 일단 기술적 반등의 의견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SK하이닉스에게 필요한 게 뭐 이런 설비 투자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R&D,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업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제품 다양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근본적인 약점은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팔 수 있는 캡티브 마켓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끌려다닌다라는 거죠. 세트 업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삼성전자는 세트와 지금 부품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쪽의 이익률을 조정해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가 기술 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단순한 설비 투자의 증가로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역시도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정도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물론 가능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품을 다양화해야 된다라고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뿐만 아니라 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시현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1위 자리를 재탈환하면서 14%나 강한 흐름을 시현했습니다. 그동안 성장주들 거품 논란이 일어나면서 낙폭이 커졌었는데 다시 이 기회에 만회할 수 있을까요? 예, 뭐 화장품, 제약 바이오주들의 성장주 부분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를 해서 왔었었고 이들이 꺾이면서 시장이 더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들 그 성장주들이 상승을 해야지만 코스닥 시장도 예전과 같은 분위기를 갖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주가가 이제 뭐 워낙에 이제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고평가에 대한 논란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최근 뭐 시장의 하락과 함께 동반적으로 진행이 되었었던 이들 종목들의 주가의 조정 부분들은 이러한 고평가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따라서 좀 이들 종목들을 뭐 저가에 뭐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이들 종목들이 이제 회복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갖다 우리가 좀 그 포인트로 삼아서 다른 종목 쪽에서 우리가 좀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성장주들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저는 이게 탈출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 그래요? 종목을 뭐 반등한다고 해서 이들 종목이 또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앞으로 계속 오를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계속 반등세를 이어나간다면 여기 달라지겠지만 뭐 저는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들 종목 화장품이나 뭐 제약주에 대해서는 저는 빠져나올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빠져나올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국 소비가 향후 축소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들 종목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하반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부분은 아마 중국 정부가 가장 컨트롤하기 좋은 인프라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주가가 똑같이 낮아졌다면 그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인프라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우 위원과 함께하면서 1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한 번 더 국내 증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